네, 이제 5차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신면에 실려 있는 그 노천명 시인의 별을 쳐다보며라는 작품인데, 우선 노천명이라는 그 시인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특히 그 시문학사 혹은 시문학사 중에서 여류 문학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개화기 일제 강점기의 여성 시인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천명은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사슴의 시인이다. 사슴이라는 시를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쩔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라는 그 사슴의 시인. 그래서 이 시집으로는 그 산호림이라는 시집에 이 사슴이라는 작품, 그리고 오늘 여기 별을 쳐다보며 라는 작품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필도 또 산딸기라는 수필집도 간행하기도 하였지만, 정말 그 수필의 한 구절을 보면 대처럼 대나무처럼 꺾어질 망정 구리처럼 휘어지지 않겠다라고 아주 꼿꼿한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성 문학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일제시대의 어떤 차가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별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별을 노래한 작품 2편,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천명 시인의 작품과 다음 장에서 이제 박예분 시인의 그 작품인데, 별의 상징성, 별이라는 것, 별의 의미, 별은 온 세상이 다 깜깜해졌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지식인 여성으로서 그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는데, 현재 실정은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은 반드시 하늘에 떠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힘들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상처받고 찢겨나가기보다는 더 크게 원대하게 희망을 꿈을 저 하늘에 높고 높은 곳에 정말 별을 노래하는 그런 심정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결의 같은 거.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보면 아주 여리여리한 여성이지만 정말 그 당당한, 어쩌면은 어떤 남성의 시의 작품성보다도 더 강인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갑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꿋꿋하게 꼿꼿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꺾어지는 망정 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의를 다짐한 그런 작품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지난번에 그 한자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피갈회옥, 피갈, 겉에 옷은 아주 갈대같이 거칠고 성글성글한 그런 삼배 같은 그런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가슴 속에는, 내 심장은 옥과 같은, 옥은 정말 최고의 가치, 양심, 정의, 올바름, 꼿꼿함,
지조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슴속에 품고 있으니까 겉에 무슨 이런 옷 가지고 옷 자랑하고 뭐 고기 반찬에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우리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겉에 옷은 번지르르하게 비단 옷 같은 거 걸치지 못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뭐 요즘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돈 많은 사람 만나도 내가 하나도 꾸릴 거 없다. 내 마음속에 같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양심적인 옷과 같은 정의로운 올바른 것을 내가 품고 있는데 겉에 걸치고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어떤 당당함, 이런 마음을 저는 우리 제자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정말 좋은 삶을, 희망적인 삶을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제자들이 한 발 한 발 정말 깊은 발걸음을 세상 속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별을 쳐다보며 별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 또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죠.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잃지 말고 살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첫 시간에 그 나를 말한다, 또 나에게 어떤 감동, 느낌을 줬던 책, 문화, 예술. 세 번째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 또 나의 희망이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특히 또 우리 이제 2부에서 우리 오시는 제자들을 연세가 조금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분들도 다 각자의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별을 따는 심정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희망이 별을 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독서와 토론의 선생으로서 기원하고 바라면서 자, 공부하겠습니다. 별을 쳐다보며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나무, 여러분들 참 이제 지금 이 강의 들으실 때는 4월 2일, 그러니까 4월달 되면 정말 푸르른 빛이 올라오면서 뭔가 정말 그 나무라는 말만, 누가 나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무 목하는 목자 한자보다 정말 나무라는 이름 참 입에 오리면 오릴수록 뭔가 푸르르고 생동감과 희망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자연의 언어죠. 그런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은 하늘로 향해 있듯이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나무가 쭉쭉 커나가죠. 나무가 거꾸로 올라가지 않죠. 거꾸로 밑에는 이제 뿌리죠, 뿌리. 그래서 나무가 몸집이 커지면 뿌리도 깊어지듯이. 그러니까 항시는 항상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듯이,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해 있듯이, 듯이는 비유로 어떤 주제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 쳐다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나무가 항시 하늘을 향해 있듯이 나 자신, 우리들 인간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땅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땅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해 있듯이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저는 우리 2부 학생들이 저도 이제 2부의 늦은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 하루를 열심히 살고 마지막 8시 반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면 8시 반에서 10시 조금 지나서 끝나죠. 그러면 운동장을 걸어 나올 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명지전문대학의 정말 그 운동장, 귀한 운동장에 별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희열감,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아, 별을 쳐다보면서 또 희망 어린
그런 마음을 갖고 퇴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회지에 살고 있으실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어쩌다가 잊지 말고 꼭 우리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어내 구합시다. 별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걷다 보면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 대자.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어떤 친구보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주 있는 대로 무슨 자랑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 본 대자, 뭐뭐 해 봤자, 그래 봤자 소용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아주 그 어미에서 아주 시니컬한 것을 느끼실 수 있죠. 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대자, 명예가 좀 더 네가 더 높은 남들보다 뭐하고 있어 본대자, 그까지 것, 이런 하는 아주 깔아뭉개는 듯한 씹어 뱉는 듯한 그런 어미로 우리한테 읽혀지죠. 그리고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명예도 남들보다 좀 더 있어 보는 거, 그런데 그까짓 것이 다 무엇이냐, 그까짓 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가치를 놓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아까 피갈회 옷과 같은, 나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뭐 뛰어나지 않고 뭐 누구 혼내주는 그런 자리는 나는 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의롭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까짓 것이 다 뭐냐고, 그까짓 거라고 아주 치부해버리고 아주 단호한, 아주 자존심 드러내는, 마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따위 거 깔아뭉개는 듯이 씹어 뱉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몸집은 여리여리한 일제시대의 노천명 시인이지만 이러한 기계라 그럴까, 자존심이라 그럴까, 지조라 그럴까, 이런 작품성에 평소에도 이런 말 어미, 어투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그 강인한, 단호한 그런 언어 구사, 아까 제가 작가 소개할 때 대처럼 꺾어지는 것이 낫지 구리처럼 휘어지는 거, 그거 나는 못 봐준다, 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계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끝에 가서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술 한 잔 아무렇지도 않게 턱커덕하고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그거 한 잔만도 못한 높은 자리, 그거 한 잔보다 못한 명예, 그거 한 잔보다 못한 남 혼내주고 그런 갑질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 말아라. 그까짓 거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술 한 잔만도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하다고 울지 말고 오히려 더 다른 어떤 결심, 다른 희망, 다른 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바른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 하늘을 향해서 별을, 희망을, 꿈을 쳐다보면서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올바르게. 갑질하는 거,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명예가 좀 있다고 그거 술 한 잔만도 못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작가의 고고함, 자존심.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것도 갖추고 있으면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또 되기도 쉽지 않으니까 너무 그거 안 됐다고 또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아주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당당하게 두 발은 땅에 딛고 아주 거목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그 희망인의 가정조사. 여기서 보면은 그 제목이 별이라는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별을 노래한 작품, 두 작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는 노천명 시인의 책에 10쪽에 실려 있는 그 별을 노래하며였고, 그 다음에 여기
희망이네 가정조사는 이제 가정 뭐 환경조사서 전에는 요즘도 뭐 물론 기본적인 조사는 또 이렇게 학생 카드에 뭐 좀 쓰고 그렇게도 하죠. 근데 전에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가정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 조사서를 많이들 제출해서 받기도 하고 또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저도 회사에 또 혹은 어디 박물관에 뭐 구청에 그 사람 뽑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뷰 면접하러 이제 여러 번 가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블라인드 커튼 시스템으로 해서 나이가 몇인지 학교는 어디까지 졸업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그 직분에 맞는 질문을 하고 사람을 하고 이제 사람을 뽑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누구누구네 집 가정 형편이 어떤지 이걸 다 일일이 물어보고 알아보고 써가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에 무슨 피아노가 있느냐 TV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할 정도로 가정 환경 조사서라는 거를 작성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예분이라는 동화 작가죠. 그래서 그 안녕 햄스터라는 그 시집도 간행하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누구누구네 무슨 뭐 홍길동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그 집에 어떤 아이의 이름이겠죠.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네라고 했습니다. 희망, 절망이네가 아니라 희망, 어떤 꿈, 어떤 소망, 어떤 별,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너의 이름자처럼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희망이네. 그래서 시 제목을 지을 때도 누구누구네 할 때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그 전에 나왔었던 16부작 그 MBC 드라마 제목 이름 중에 내 이름은 김삼순. 저는 삼순이라는 이름도 참 정겹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김삼순이가 하는 역할이 그 파티시에 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삼순이는 좀 이름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해서 작품에서 이제 김삼순이를 희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파티시의 역할로 이렇게 나오게 출연하게 됩니다. 물론 뭐 희진이도 괜찮지만 그냥 김삼순이네 해도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품을 쓸 때 그 주인공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절망인의 가정조사가 아니라 가정조사 형편 해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희망이 가득한, 희망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별을 따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아빠는 현재 가정조사를 하는데 아빠 회사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업을 잃어버린 직장이 없는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져온 제가 가정조사표라고 했지만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말을 정식으로 그전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조사표에 열심히 이제 대답하는 누나인 거 보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누나가 학교에 가서 무슨 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아빠 직업은 뭐 이런 게 묻는 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실대로 아빠는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직업은, 아빠 직업은 뭐냐. 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이제 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직업 그냥 없는데 보통은 없다. 저는 이렇게도 쓸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빠가 옛날처럼 부도 나기 전에 회사 아침 밥 먹고 열심히 일하러 나가셔서 저녁 때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 가족들하고 따뜻한 식사하고 우리 그렇게 살 날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빠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회사에서 그냥 부도가 나갔고
출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이고 아빠 그냥 회사도 망하고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임. 참 저는 이럴 때 뭐 기특한 자식이라 그럴까, 기특한 누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생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월급도 못 받아오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직업을 구할 것이고, 또 우리들을 밥 먹여 또 울타리가 돼 주시고 우리한테 용돈도 주시고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일자리가 없고 직업은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임. 그러니까 알아보고 있는 중임 이렇게 쓰는 거와 아버지의 직업은 없음 이렇게 쓰는 거하고 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학생들 그 가정 학생 카드에 보면은 아버지의 직업은 했을 때 무슨 식당 주방장, 이렇게 주방장 지위를 딱 쓰니까 지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아빠가 하시는 것이 식당의 주방장 참 중요하죠. 식당의 규모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뭔가 손님이 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요청했을 때 주방에서 정말 정성껏 깨끗하게 잘 끓여내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찌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슨 호텔의 주방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써낸 카드 중에 그 인상적인 것이 무슨 식당의 주방장, 그때는 이제 부의 아버지의 직업 이런 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대답 중에 제가 학생 카드에서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취미 칸이 있습니다. 그 취미를 또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도 뭐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취미에 보면 대부분이 영화 감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무슨 뭐 음악 듣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취미 칸에 그냥 가무 음주 그렇게 써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노래하고 무 춤추고. 그러니까 노래를 하려면 그 노래 가사가 있어야 돼요. 가사가 바로 문학입니다. 가무, 노래하고 춤추고. 음은 마시는 거예요. 주니까 주가 막 술에 막 쪄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고 정말 자기 자신의 장기를 있는 대로 해소시키고 풀어주고 발휘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무 음주가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원시 시대에 기분 좋게 노래하고 춤추고, 애기들도 왜 무슨 춤추는 걸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배부르고 기분 좋고 음악 나오면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애기도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무 음주라는 말이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하는 것이 음주 차원이고 참 저는 좋게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희망인의 그 가정조사표에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적인 답변을 쓰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월 수입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아빠가 회사 출근을 하시게 되면 월급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누나가 아주 그냥 우리 아빠 지금 회사도 못 나가고 막 절망적이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눈동자 속에는, 누나의 마음 속에는, 누나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는 아빠가 잘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서 우리를 따뜻하게 잘 먹여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별들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이 누나의 동생, 남동생은 결코 아빠 원망도 안 하고 언젠가는 아빠가 일 찾으실 거고, 누나도 그런 희망 속에서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식센터 이름을 짓더라도 저는 희망 분식센터 뭐 이렇게도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자식이 어른을,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도 희망을 기대하는 마음도 너무 따뜻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꿋꿋하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차시 강의에서 다룬 작품, 또 평소처럼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4월 9일까지 또 정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